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급등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상 금리 동결 가능성이 100%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99%까지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 동결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추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훈풍을 받아가면서 양시장 모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하면서 참 기분이 좋은데요. 하지만 오늘 밤에 빅 이벤트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내일 증시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뉴스 확인하시면서 미리미리 대비 전략 함께 세워가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는 2% 넘게 상승하면서 2,4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매수세가 거센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73% 상승하면서 80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81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2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현재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미국 시장 반등하고 이후 좀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예. 양시장 모두 다 그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지요? 예. 최근에 그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했던 부분들은 경기가 과열을 우려를 지수가 가파르게 약간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제어적인 성격을 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 경기는 뭐 우리나라 경기하고 전혀 좀 딴판의 어떤 초강세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쇼링을 비롯해서 현재 IRA 법률 현재 부분에 대한 어떤 집행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초강세장이고 그거는 금리가 5%에도 어떤 지표가 물론 이제 고용에서나 이쪽에서는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 빼고서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얼마 전에 특집으로서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초강세장이 미국 증시에서 이제 펼쳐진다. 그리고 이거는 장기 랠리했던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짓고 이제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긴축 완화까지 이렇게 언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동결에서 금리자 인하로 가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팁이 나오고 있죠. 내년 6월 이렇게 찍는 어떤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6월 정도의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환호를 치면서 좀 약간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내년 6월, 7월까지는 물론 이제 매달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세적인 강세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패턴이 올해도 올해 비슷한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의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다우존스에 대한 차트의 모습도 고점에서 23개월, 그다음에 이제 대칭되는 부분들이 23개월째가 이제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 나오고, 토탈 이제 46개월, 45개월 정도가 되는데, 뭐 45개월은 평균적인 40개월이라는 현재 키친 파동의 어떤 사이클의 정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전에 1년짜리 탄생 파동이 이미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 10월에.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탄생 파동의 또 흐름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승과 조정 2파의 개념이기 때문에 3파동이 나오면서 신고가 패턴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10월 해기년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예산안 통과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에 대한 소두는 반도체 플러스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로봇,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파도가 1년 전에 한번 일어났고, 다시 한번 2년째 거세게 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에서 이제 탄생 파동이 나와준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점과 추가 저점이 한 달 상승과 조정,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약간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아무튼 뭐 너무 이격이 높기 때문에 이격에 대한 그 현재 갭매국의 어떤 시도가 좀 펼쳐질 확률이 많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직전 고점에서 버텨주다가 층 돌파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물론 완만하게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현재 21선까지 다시 빠지지 않으면은 횡보의 흐름이다, 아니면은 미약하게나마 가격적 기관 조정을 단기에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는 현재 11월 한 넷째 주, 빠르면은 말일 일주일 전에 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갭매국의 또 시도가 펼쳐지면서 하다가 현재 마지막 주에 미리서 이제 슈팅이 좀 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 해외 리포트를 이야기하면서 초강세장이 되고 1년의 흐름이 반복이 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좀 했던 것이 있고, 10월을 거의 시장 분석 예측했던 승부수로 제시를 했는데, 그게 서서히 맞아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 부분들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이제는 시장이 금리를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 이 부분보다는 금리를 언제 동결하느냐 인하하느냐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예산안 처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증시의 흐름이 좀 바뀌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세장 초입에 있는 만큼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 모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와중에도 좀 오전장을 빛내준 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 컨텍솔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버닝 테스트를 위한 소켓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나면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급등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내화입니다. 오늘 밤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장에서부터 히토류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체제인 페라이트까지 함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인 한국내화까지 오늘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고사이언스입니다. 오늘은 주름 개선 세포 치료제 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전장부터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에서 오전장 상한가 종목들 3가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 종목 하나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태고사이언스입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 태고사이언스 꼽아주셨습니다.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임상실험에서 좀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하면서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주름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워낙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에 들어간다면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볼까요? 예, 아마도 이제 그것 때문에 연속 굉장히 강한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태고사이언스는 일반적인 어떤 화장품 재료 어떤 부분이 아니라 물론 이제 자회사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줄기세포가 아니라 이제 배양액을 좀 이용한 화장품을 생산을 좀 하고 있지만은 원래 이제 태고사이언스는 줄기세포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치료제가 나와주는 것은 이제 현재 동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를 가지고 각종 어떤 치료제를 좀 생산하는 부분인데 중증 화상 관련된 부분에 홀로덤이라는 어떤 생산품, 그다음에 당뇨병성 적부궤양 관련된 칼로돔, 그다음에 주름 개선 관련된 이번에 임상 3상을 좀 했던 로스미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현재 배양 피부 동물 세포의 배양 피부를 가지고 현재 인간에 적용할 수 있는 네오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와서 급등을 해줬는데 추가적인 재료 부분들은 올해 연말에 참생법의 어떤 통과가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좀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참생법 통과가 되면은 다른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규제 부분이 많이 풀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규제 부분 때문에 해외로 특히 일본으로 수천만 원 또는 억 단위의 어떤 시술을 받으러 현재 해외로 나가는 어떤 부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슈화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대체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 때문에 참생법이 올해 연말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와 함께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섹터가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은 2연속 상한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2연속 상한가면 거의 한 60%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최대의 어떤 마디자리가 더블이 되지만은 61.8%가 또 마디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제 주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줄기세포 관련된 대장주 성격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태고사이언스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주름 개선이란 키워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연속 상한가를 가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2가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기주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어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생성형 AI 가우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좀 폴라리스 오피스도 주목을 좀 받았고요. 오늘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 덕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함께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서는 왜 주목해야 할까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어떤 특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오피스 웹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의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한글, 워드, 현재 MS 오피스 등
각종 프로그램과 연동이 될 수 있는 현재 사무용 프로그램을 현재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온라인 회원제인데 전 세계 1억 명이 구가를 하고 있죠. 이 회원수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그런 어떤 가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최근 네이버하고 같이 인공지능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실제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이나 다양한 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대장주 성격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갭상승이 됐지만은 또 시가에서 아래쪽에 이제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플라이스 오피스 부분들은 연초부터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이고 약간 대장주 성격이 강하다 그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도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적게 빠졌습니다. 8월 말까지 7월부터 이제 폭락했던 어떤 주가에 비하면은 현재 8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힘이 강하고 조정도 거의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올라주려고 하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장주 성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런 차트는 상당히 좀 드물죠. 폭락장에. 그리고 최근에 어떤 2달 정도 조정, 그다음에 최근 2달 정도 조정하면서 이렇게 해서 추세적인 상승들이 나와줄 수가 있고 또 시총이 또 2,400억 정도 또 가벼운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갭상승 시가 이하 현재 어떤 공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번 주말에 SK에서 서밋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어떤 부분이 어떤 컨퍼런스도 열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기주 종목 첫 번째로 폴라리스 오피스 꼽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갭상승 출발한 뒤에 지금 기준으로는 한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한다면 주목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상신 EDP입니다. 네, 상신 EDP 꼽아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공매도 금지 이슈가 됐을 때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에서도 테슬라 리비안 지분을 확대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이 커졌는데 이걸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재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많지만 이 종목을 주목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탑3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2차 전지 이제 원통형 캔 그다음에 이제 사각 캔 여기 어떤 캡 부분에서 폭발 방지, 가스 누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어떤 부품을 반드시 생산을 좀 해야 되는데 상신 EDP에서는 원통형 CID 쪽에 해당이 되고 사각으로 된 어떤 캔은 캡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상신 EDP하고 신흥 SC 이 두 종목을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들을 지정을 했었는데 오늘 현재 오늘 이제 갭상승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굉장히 14%까지 갔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는 거래량으로 돌파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 약간 출렁거림만 좀 있어도 현재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본격 출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지난번에 거의 연속 3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야기했던 건데 그 종목이 그대로 대장주를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서서히 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2차 전지의 그 부분들 대장주 열전들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베스트 종목으로 상신 EDP 꼽아주셨습니다. 테슬라도 계속해서 좀 급등을 해주고 있고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도 안정을 좀 시키는 모습이니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 주셨던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장중 출렁거림이 있으면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반도체 포토 공정의 진화입니다. 반도체를 보면요, 굉장히 복잡하고 미세한 회로로도 그려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패턴을 그리는 과정을 포토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공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포토 공정 과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제는 전공정의 어떤 전체적인 개괄적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어떤 공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포토 공정 오늘 좀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를 반입을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옛날 공정, 현재 레거시 공정으로 의해서만 만들고 그 첨단 공정에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결론이 왜 포토 공정이 중요한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규제, 설계 부분에서는 3나노 GA 설계를 위한 EDA 사용을 불가한다. 특허 사용을 좀 해야 되죠. 그 사용료 우리 안 받을 테니까 쓰지 마라.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랜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 3D 랜드의 장비를 불허한다 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D램에 대해서는 17나노 이상의 D램 장비를 불허를 한다. 이렇게 좀 언급을 좀 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위탁 생산. 요거는 메모리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빈머리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에서는 14나노 이상의 파운드리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불허한다. 이런 부분들을 각각 규제를 내렸던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데, 이걸 잘 모르겠으면은 현재 D램, 랜드, 그다음에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생산 공정의 로드맵을 보시면은 좀 알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로직 반도체는 2나노, 3나노 경쟁이 치열하고 있죠. 근데 이거보다도 한참 현재 더 앞선 10년 전의 기술도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다음에 D램 같은 경우는 1X, 1Y, 1Z를 넘어서 지금 1알파, 1베타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지금은 뭐 10나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용어가 다른데 벌써 이제 중국 규제가 2020년도 기술이는데 그 이전 것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3D 랜드의 기술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죠. 128단 이상, 그러니까 2020년대 이전 건의 기술만 장비로 허용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되기 때문에 로직 반도체는 10년 전 거 기술을 써라. 그다음에 D램이나 랜드는 5년 전 거 기술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3, 4년 정도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여기서 일대 사건이 벌어지죠. 일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최근에 화웨이폰이 7나노 공정의 칩을 모바일 칩이 해당이 되죠.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좀 했습니다. 그걸 생산하는 업체가 SMIC라는 업체인데 장비 반입이 없는데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느냐? EUV 공정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EUV 없이는 만들 수 없는데 반입한 사실 없는데 그걸 만들어냈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대만 TSMC에서 근무하다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SMIC로 넘어가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기존의 이제 포토 공정의 어떤 모든 어떤 그 빛을 사용하는 광원은 자외선입니다. EUV 공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데 EUV 공정도 극자외선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자외선은 그 부분들이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자외선도 여러 가지 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고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되죠. 보라색 위의 선이 자외선, 현재 빨간색 위외선이 적외선이 이제 필요한데 이 자외선 중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장이 짧은 거, 파장이 이제 굵은 거, 일반적인 거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쓰는 부분에서 자외선 부분들은 EUV란 것은 현재 자외선 중에 각 극초단파 부분이 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DUV라고 하는 심자외선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 자외선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이 강광액이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현재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외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포토 공정에서 지금까지 공정은 DUV를 가지고 만드는 공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걸 공정에서 우리가 활용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DUV, 심자외선이라 하고 EUV, 우리가 첨단 공정은 극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극자외선은 10나노 이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자외선 같은 경우도는 어째요? 굉장히 두꺼운 선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울 부분들은 어떻게 DUV 장비를 가지고 EUV 장비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 기술 공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어제 이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보면은 우리가 현재 슬라이드 필름처럼 현재 회로를 그려주고 빛이 있는 부분과 빛이 없는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포토레이시스 첫 번째 공정인데 이걸 현상광액을 붓게 되면은 빛이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밑그림을 그린 거고 실제 우리가 인쇄해야 할 부분들은 이 산화막, 방막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식각액을 부어서 습식이나 건식을 통해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다 팠으면은 포토레지스트는 없어지는 거죠. 현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포토레지스트, PR 스트립 과정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회로를 만드는 어떤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작업을 2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2번 반복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속에 맞춰 만들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PR 마스크, 현재 PR 감광액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아져서 이게 막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PR 마스크 아래에 똑같은 PR 마스크처럼 생긴
현재 하드 마스크라는 물질을 한 번 더 써서 이걸 얇게 만들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첫 번째는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합성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포토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한 번 밑에 하드 마스크 보조로 더 한 번 만들어내고 없애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세부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더 부족합니다. 더 세밀하게 더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거를 세부적으로 만들어낸 하드 마스크까지 만들어내는데 이걸 다시 한번 코팅을 좀 하게 되고 위에 어떤 하드 마스크를 강광액을 다시 없애면은 4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2개의 회로 선폭이 4개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더블 패턴이라는 겁니다. 2번 인쇄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3번 인쇄를 하고 4번 인쇄를 하게 되면 어때요? 선폭이 점점 적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인쇄하는 부분들이 14나노에 해당이 됩니다. 트리플 패턴 하게 되면은 14나노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현재 이 더블 패터닝을 반복하게 되면은 쿼드러플 패턴이 생겨나는데 7나노 공정이 아마도 추측을 했을 때 이 공정을 사용을 해서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깜짝 놀라는 부분인데 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 공정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UV 공정 장비 한 대 가격이 수천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럴 때만 조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DUV 어떤 장비의 어떤 이렇게 미세화 공정이 되면서 한동안은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 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된다 좀 생각이 되고 가장 오늘은 더블 패터닝, 세부 미세화 회로를 EUV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더블 패터닝이라는 어떤 개념이다. 그리고 또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포토액 밑에 추가적으로 아주 강력한 하드 마스크라고 현재 이해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 이렇게 미세회로를 만들 때는 여러 번 찍어내야 되는 거죠. 이 회로를 만들 때. 근데 현재 EUV 장비로 가지고는 한 번에 이렇게 찍어내기 때문에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EUV 장비를 계속해서 현재 미국이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포토 공정에도 현재 EUV로 넘어가기 전에 미세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재료가 계속해서 현재 전공정 중에서도 우리가 후공정 위주로만 어떻게 매출이 발생이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라 증착 과정이 미세화될수록 전공정에서 이런 포토 공정에서 최대 수혜주가 또 나온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탑3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웨이가 장비 반입 없이 7나노급 칩을 생산했다고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포토 공정 자체가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과정이지만 모든 공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공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슈포커스가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종목이 있습니다. 11월 13일에 소개해드렸던 이수페타시스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수익률 25%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엔비디아도 새로운 칩을 내놨는데 호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재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자, 이수페타시스 부분들은 현재 월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현재 그 이제 비공개 종목, 탑 종목인 걸로 좀 추정을 하는데, 자, 이수페타시스 부분들이 이제 고다층 기판을 좀 사용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의 최대 수혜주로 당연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먼저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상황인데, 아래 노란톡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종목이 공개가 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종목은 비공개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11월 13일 현재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어제도 올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20몇 %가 좀 생겨났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올랐기 때문에 다시 현재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2의 이수페타시스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로 이수페타시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래일 만에 무려 25%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상황이고요.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고점 높여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혜주들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오늘 3위 동메달 종목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감광액이나 식가액 이런 쪽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렇게 막 낯선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왜 동메달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동진 세미캠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동진 세미캠 또 얼마 전에 좀 그 이야기를 해서 또 이와 비슷한 업종, 시가총이 좀 작고 이와 경쟁 업체인 비슷한 업종에 있는 ENF 테크놀로지를 좀 했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ENF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또 자회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은 자회사가 있죠. ENF 차이나, ENF USA, 그다음에 UB 머티리얼즈 등 종속회사가 있고 또 관계회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자재료, 반도체 소재를 현재 전문으로 좀 생산한 기업의 어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밸류에이션 차원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관광액은 빚을 이렇게 쏘게 되면은, 자외선 빚을 쏘게 되면은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의 파장에 따라서 관광액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에 맞는 관광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관광액 원료 물질을 생산한다. 관광액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관광액은 BR, 현재 포토레지스트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원료 물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폴리머, 그다음에 이제 PAG, 그다음에 베이스가 되는 물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섞여져 있는 거죠. 근데 빛을 받으면은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PAG가 산화작용을 해서 막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변하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현상에 부으면은 아예 그게 없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PAG 이 부분들을 좀 생산하는 부분들이다. 아니, PAG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폴리머, 현재 이 부분들을 생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료 물질을 생산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가 그다음에 식각액도 생산을 합니다. 식각은 현재 이렇게 포토공전 사진 찍고 나서 현상에 붙고, 그다음 밑에 진짜
방막, 산화막을 이렇게 파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죠. 이때는 습식 공정과 습식 어떤 식각과 그다음에 현재 건식 식각이 있는데 두 개 다 식각의 두 가지 어떤 부분들도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도 신너액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신너액이라는 것은 현재 강광액 제조 광정에서 약간 그 불량인 어떤 그런 부분인데 특히 그 웨이퍼의 가장 끝자락에서 보통 PR 부분들이 약간 이런 것처럼 부분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다듬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만은 요거에 다듬는 것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현상액 그다음에 이제 박리액 부분들을 생산을 하죠. 현상액은 포토를 찍은 다음에 빛이 있는 부분을 없애는 거고 현상액이고 박리액은 스트리퍼 부분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요거를 올려 물질을 요거는 장비가 아니라 그 부분들을 생산하는 기업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가 현재 동메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ENF 테크놀로지 이제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자, ENF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지금 쌍바닥을 찍고 서서히 이제 올라와 주고 있죠. 그래서 바닥을 완벽하게 터닝하는 어떤 구조가 있고 지금은 약간 높기 때문에 눌림목 하루 이틀 눌림목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감광액의 원료인 폴리머 그리고 식각액도 생산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난 낯설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PSK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PSK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랑 관련된 주고 어제장에서 시간의 매매서부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감소를 하긴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부각받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은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이제 PSK는 반도체 장비 업체를 생산합니다. 보시다시피 PR 스트립, 강광액을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NH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뉴 하드 마스크 일종입니다. 요거를 하드 마스크를 이제 제거하는 장비, 그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이제 건식으로 세정을 하는 장비, 그다음에 이제 벨벳 애칭, 벨벳 애칭은 현재 신너액을 가지고 약간 다듬는 뭐 여러 가지 뭐 세정 이쪽에 좀 해당이 되는 것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업체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을 일단은 가지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PSK, PR 스트립은 현재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어떤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현재 NHM 장비는 뉴 하드 마스크 부분이죠. 그래서 포토 부분이 세부화될수록 딱딱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 마스크를 써야 돼, 포토액을 써야 되죠. 이때 요거를 없애주는 장비 이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각을 했으면은 미세한 찌꺼기들이 남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습식으로는 제거가 힘든데 건식 세정 장비로서는 이걸 이제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포토액을 우리가 이제 웨이퍼에 도포를 했을 때 뉴스에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스포일처럼 하면은 쫙 펴지는데 이 끝에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죠. 요거를 제거하는 부분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전에는 원료물질을 생산한 거고 요거는 이걸 다듬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PSK가 많이들 좀 알아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박스권을
오늘 돌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PSK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메달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금메달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왜 뽑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종목을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은 반도체가 이제 미세화될수록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이 현재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요거에 대한 물질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현재 지금 품목을 보시면은 뭐 더블 패터닝, 헥사클로, 뭐 다이실린, 뭐 하이케이, 뭐 여러 가지 ACL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복잡합니다만은 포토 공정의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 기업이 왜 금메달로 선정이 됐을까 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하드 마스크 기술이 이제 포토 기술 미세화될수록 하드 마스크를 추가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드 마스크에 이제 소재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세부적으로 현재 추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드 마스크가 있을 때는 이제 ACL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카본 레이어라는 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패터닝이 만들 때 DPT 물질을 하게 쓰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전구체 관련된 프리스커스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미세화 공정의 최대 수혜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밑에 하드 마스크의 재료가 기술 발달할수록 점점 더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도 이 업체가 개발에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DUV 장비가 이제 계속해서 미세화되고 EUV가 넘어가기 전 단계까지도 계속해서 소재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D램이라는 것은 현재 D램의 부분이 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커패시터를 직접 이 안에다 만듭니다. 밑에가 이제 트랜지스터의 회로가 있고 위에 온통령처럼 생긴 커패시터가 있는데 여기다 전류를 저장하는데 유전율을 높고 낮히는 물분에 대해서 하이케이나 로케이라는 물질이 필요해 보이는데 요거에 대한 물질도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다음에 좀 현재 설명을 좀 하겠지만은 요거는 트랜지스터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말씀드리는데 이때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이때도 하이케이 물질이 필요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대박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이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금메달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미세화 공정에 있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알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반도체 포토 공정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포토 공정이란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과정이고요.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들 힘이 좋습니다. 순환매 전략 취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장 베스트 종목 태고사이언스입니다. 주름 개선, 임상 실험과 관련된 부분이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장중 흐름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 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